네.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청년 신혼부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쪽에서 서울살이 하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청년들과 함께 저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문안은 이미 아마 가셨을 테니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부담을 당장 월세 부담부터 좀 덜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 2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만 명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5만 명에 대해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겠다. 매년 그렇게 해서 임기 4년 동안에 20만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실속주택 1만 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 호 공급을 약속합니다. 특히 실속주택은 지분 적립형이 주가 될 텐데요. 이익공유형과 토지임대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분 적립형은 15에서 25% 정도의 지분을 먼저 납부하고, 그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지분은 임대료를 내면서 이렇게 집을 갖게 되고, 지분을 점점 20년 동안 또는 길어지면 30년 동안 본인의 특성에 맞게끔 조절해서 임대료와 임대 기간, 이 부분 임대료를 내는 기간, 이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지분 적립형으로 먼저 소유하고 이 나머지를 임대료로 내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계속 내가고, 지분이 줄어들수록 임대료가 낮아가는, 지분 임대료가 낮아가는 그런 단계로 해서 일단 먼저 아주 낮은 가격에 15에서 25% 가격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주거 사다리. 이것은 먼저 대학생들의 이 기숙사 수용료를 1만 호 이상 1만 명 이상 되는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20%로 높이는데 저희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생학사, 인근 월세의 절반 가격으로 들어가는 상생학사를 2만 호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청년들 공공임대주택을 2만 3천 호를 추가해서 총 5만 호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H는 주거복지기관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SH가 그동안 한강버스와 서울림 같은 사업에 들어가면서 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기관, 전문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려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또 그 밖에 주거사업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장의 전세난이 굉장히, 전월세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8만 7천 호의 주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에 6만 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7천 호, 그래서 6만 7천 호를 착공을 내년까지 하고, 그리고 신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2만 호를 내년까지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임기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거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난, 특히 전월세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오세훈 시정의 주거 공급은 지난 10년 평균의 인허가는 58%, 그리고 착공은 6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매년 8만 호 주거 공급의 절반도 안 되는 3만 9천 호 정도가 공급됐다고 국토부 통계에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주거난의 핵심 원인이고 전월세난의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나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전월세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 기간에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1년에 7,000호나 9,000호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는 2,000호가 밑도는 그런 해도 있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본인의 실정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일 잘하는 서울시장 정원호가 하나씩 착착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 정원호 화이팅! 화이팅! 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정원호 후보께서 주거복지, 주거안정, 전월세난을 비롯한 관련 공약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궁금한 내용들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사와 이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GTX-A 삼성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월세 지원을 지금 현재 2만 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 5만 호로 늘리는 것, 이랬을 때 뭐 약 80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 정도는 서울시 주거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당연히 감리 부분에 또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이고 그 장은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책임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근거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소장에게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감리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가 사후에 찾아내서 보고한 것이냐. 이게 구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한 단계가 끝나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리가 그 단계 때 그걸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공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명백한 잘못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게 국토부로 보고가 지연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오세훈 후보에게 언제 최초의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받고 나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어제 확인했다 라고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최초 보고받은 지가 언제이고 보고받고 나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서는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생학사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원룸 이 주인들이. 그래서 송동구 한양대에 가면 상생학사가 42곳인가요? 있는데 그곳에 그 원룸 주인들께서 너무나 만족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원룸 주인 그리고 청년 학생들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한두 가지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질문. 네, 먼저 철근 괴담. 저는 안전 문제를 이렇게 자꾸 피하고 감추고 이것이 정말 안전 불감증이고 나중에 사고가 나는 이유는 다 여기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공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한강버스 사고 났을 때도 안전하다고 별 문제 없다고 하는 또 사고 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왜 매번 싱크홀 사고가 나고 또 침수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꼭 오세훈 후보는 돌아보시길 바라고 안전 문제에서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꼭 다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고인지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월간 자료에 보고서로 4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2줄, 3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게 보고입니까? 그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나중에 사후 면피용으로 올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직접 보고가 돼야죠. 아니면 단독 보고가 돼야죠. 그거를 여러 건에 묶어서 400페이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했다는 것 제가 지금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고가 아니고 면피용, 그야말로 면피용 보고다. 이런 중요한 일은 단독 보고 그리고 대면 보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들으시면. 네, 차이점은 일단 지분주택과 지분 적립형 주택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설명하자면 좀 차이가 깁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 자라는 측면들은 같은데 초기 예산이 지분 적립형은 초기 예산이 안 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든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은 걸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거는 매입을 해서 원하는 거 매입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한번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기자님께서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네. 제가 간단히 이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괜찮으시면 네. 조금 전에 청계천에서 간담회를 갖고 함께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하신 분들입니다. 네, 또 정원호 후보님을 지지해 주신 분들 맞죠? 네,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8세이시고 신혼 예비 아빠 자영업자시군요. 이현우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육아맘이시고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태유정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태민님, 네, 반갑습니다. 마포구에 사시고요. 지금 아직은 미혼이시군요. 박성우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사시고요. 박기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5세이시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정재훈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른 기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네. 하나만 할까요? 네. 대원 마련 서울시 예산을 충분하다고 예산을 충분할 거라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살려주는 게 좀 일단 우선순위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낭비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정원이라든지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예산만 줄여도 청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이고 특히나 월세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돼서 만나야 될 친구도 못 만나고 또 해야 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때이른 무더위가 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정원호 후보님을 지지해주시고 간담회에 이어서 기자회견까지 함께해주신 청년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